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일산에 살고 있는 어느 딸아이의 엄마이며 바람핀 남편과 아직 살고 있는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상간여간 소송을 끝마치고 거지 같은 남편놈이랑 살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저를 속이고 바람을 핀 남편을 두고 있으며 남편과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죄 짓고 살면 편하게 못 산다고 하더니 남편은 현재 저에게 쩔쩔거리며 살고 있고 회사 집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이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픈 아이를 두고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지금은 없는 것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현재는 없습니다. 저는 직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가정에서 아픈 아이만 돌보며 살아왔으니까요. 배신과 배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편을 보면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고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지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편 피를 다 말려놓고 이혼을 했으면 했지. 지금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살고 있지요. 저는 괜찮냐고요? 네, 살만합니다. 죄인은 내가 아닌 남편놈이니까요. 그냥 지금 당장은 아니라 미뤄두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쓰레기 같은 남편놈의 보잘것없는 더러운 로맨스를 까발려 보겠습니다. 처음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남편, 든든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듬직해 보이며 저에게 잘해주었기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네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관계를 가지는 일이 점점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멍청했고 맹탕이었네요. 또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여러 정보를 찾아 알아보게 되었고 일단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완벽하게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남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사실 당장이라도 다 뒤집어 엎고 남편과 그 여자를 다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제게 남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면 저만 더 밑바닥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하나둘 완벽하게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알게 된 사실 중에 제 머릿속이 더 복잡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만든 사실은 그 상간녀가 남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이었고 하루하루 더러운 상상을 하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회사로 찾아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 이 나쁜 년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다 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전 모든 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넘겼고 이제는 마무리 질 일만 남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나에게 또 뭐가 남을 것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빠 없이 애를 키울 자신도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희 집은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사실 두려웠기에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여자를 완전히 망가뜨리기로 마음먹었었지요. 제가 또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는 그 여자의 당돌한 태도와 뻔뻔함이 저를 더 악독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와 친정에 다녀오던 날, 나와 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남편. 모든 것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안 게 하룻밤이지 사실 제가 아이와 친정에 가게 되면 항상 집에 와 지지처럼 행동했을 게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니 제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고 온종일 그 생각만 맴돌아 한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었네요. 그 여자는 일부러 제가 보란 듯이 본인의 흔적을 남기고 갔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모든 것을 억누르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남편.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멍청하게 눈치를 못 채는 남편.
가끔은 내게 일부러 대놓고 알라고 저러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웠지만 전 아이 하나 보고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만큼 더욱 강하게 쪽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더욱 신중했지요. 그러던 중 남편이 회식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까발리기로 종지부를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식이 무르익을 때쯤 남편 회식하는 근처에 있다가 우연히 들른 것처럼 하여 회식 장소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에는 간 적이 별로 없어 직원들도 제 얼굴을 다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굉장히 당황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남편 회사에 가더라도 주차장까지만 가고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도 제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남편은 곧바로 저에게 도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 당신 회식한다고 하길래 한번 와봤는데 왜 그래? 내가 뭐 와서 불편한 거야? 아니, 직원들도 다 있는 회식에 연락도 없이 오니까 그러지. 이제 나가자. 왜 그래? 나 방금 왔는데 가라는 거야? 직원들한테 나 소개 안 해줘? 아니, 무슨 소개까지 해. 회사 회식 자리에서. 라는 남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직원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다들. 저 이 사람 와이프예요. 이 사람 회식한다길래 한번 들러봤어요. 다들 회식 즐겁게 하세요. 라고 말하자 직원들은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요. 제 느낌이 맞았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그 여자가 보이질 않더군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저 멀리서 쟁반을 들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옆으로는 식당 주인 부부도 함께 걸어오더라고요. 뭘 얼마나 잘 보이려고 서빙까지 마다하지 않고 저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아당기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고 그렇게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벌어졌는데 마침 그 상간녀가 저를 보고는 많이 놀랐는지 멍하니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식당 직원분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일 하세요. 라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아버지라는 분이 직원분이 또 오셨나 보네. 자리 만들어 드려야겠네. 그러길래 저요? 저 직원 아니라 이 남자 와이프예요. 곧 갈 거니까 자리는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놀라더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식당 주인 부부가 상간녀 부모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 아버지라는 분은 놀라며 와이프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며 본인 딸을 쳐다보고 저희 남편도 쳐다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상간녀는 아니 아빠 그런 거 아니야.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말 섞지 말고 들어가 계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 이보게. 자네가 말해보게. 자네 와이프는 이미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하더군요. 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제가 버젓이 눈뜨고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혼도 아니고 죽었다니요? 정말 눈깔이 안 돌아갈래야 안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저기요, 저 안 죽었고요. 이 사람이랑 같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애까지 있습니다. 이 인간이 저 죽었다고 그러던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일도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너가 말해봐라. 너 그러면 지금까지 유부남이랑 결혼한다고 그러고 다닌 거야? 그리고 자네도 말해보게. 이 말이 사실인가? 애까지 있는 사람이 그랬다는 건가? 남편은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며 제 팔을 다시 잡아당기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며 야, 이 쓰레기야. 너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애까지 있고 내가 이렇게 눈뜨고 살아있는데 날 없는 사람 취급을 해? 젊은 년이랑 다시 결혼하고 싶어서 눈이 돌아갔니? 남편은 그만하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만하고 나가서 말하자고. 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그 상간녀 어머니라는 분은 아무 말이 없길래 봤더니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라는 분은 본인 부인 진정시키느냐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상간녀 또한 본인 엄마가 걱정되는지 엄마 곁에 있길래 제가 야, 너 젊은 년이 유부남 만나서 그러고 싶디? 돈 많은 유부남 만나서 팔자 한번 펴보려고 그런 거야? 네 부모까지 속어가면서 이 뻔뻔한 년아 정신 차려. 저 사람이랑 사는 것도 나고 애 낳고 사는 사람도 나야. 알아들었니? 그랬더니 그 상간녀 하는 말이 저희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오빠가 이혼도 곧 살 거고 저랑 결혼까지 약속했다고요. 그리고 이 식당도 오빠가 저랑 저희 부모님 위해서 차려준 건데 그건 알고 계셨나 모르겠네? 그러는 겁니다. 정말 쳐 죽일 연놈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인지 까면 깔수록 제가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되니 기가 막혀 눈물이 났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젊은 년이랑 놀라고 돈 좀 많이 쓰셨네. 너 정신 안 차리면 정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내가 해줄 거니까 잘 생각해서 말해. 너 나랑 이혼할 거니? 아니야, 이혼할 생각 없어. 그러면 전현이랑 정리할래 말래? 그러니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았어, 끝낼게.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그만하고 가자. 그 말을 들은 상간녀는 오빠, 왜 그래?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이혼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은 그 여자 말에 미안해 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진짜 꼴값들을 떨고 있는 거였죠. 그 자리에 모든 걸 다 듣고 있던 직원들은 정말 무슨 개 막장 드라마 한 편 보듯 다들 어안이 벙벙하다는 표정들을 하고 있더군요. 뭐 저야 쪽팔릴 것도 전혀 없었고 잘못한 건 그 년놈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했던 상황들은 전혀 아니었지만 어찌 되었든 모든 걸 까발릴 작정으로 간 것이기에 묵혀있던 게 내려가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결론은 남편은 회사에서 더러운 로맨스 부리다가 회사 직원들에게 개쪽당한 사장놈이 되어버렸고 그 상간녀는 돈에 눈이 멀어 아픈 애까지 있는 여자의 남자를 가로채려고 든 파렴치한 상간녀로 낙인 찍히게 된 거였죠. 저는 만족하냐고요? 대만족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식당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한테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으니까요. 그 여자는 회사에서도 당연히 나갔고요. 남편은 그날 집에 와 저에게 엄청나게 얻어맞고 맞아 뜯겼습니다. 나랑 애 없을 때 그년 얼마나 우리 집에 데리고 왔었냐부터 시작해서 제 화가 다 풀리려면 더 한참이었겠지만 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때렸네요. 그리고 제가 증거자료 조사하다가 그 여자 SNS까지 모조리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탈퇴한 듯합니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저는 끝나지 않은 진행형입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아마도 바보처럼 계속해서 당하고만 살았었겠죠. 남편놈이랑 언제까지 같이 살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용서할 생각도 없으며 이러다 점점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옆에 두면서 죄인 취급하며 못살게 굴다가 뻥 차버릴 그날까지 저는 승리의 맛을 보며 저와 아이만 행복을 느낄 것이고 그것이 저의 작은 희생이 있는 복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